안녕하십니까. 몽고DB 페이스북 코리아 유저그룹에서 온 김동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몽고DB 포럼 2018년도 커뮤니티 세션을 맡게 돼서 우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사용자 그룹에서는 금일 마지막 세션으로 몽고DB의 도입에 대한 제언을 커뮤니티 내에 몽고DB를 도입한 회원들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발표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회원분들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몽고DB를 도입하게 된 수업을 짧게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성공했던 케이스와 그리고 앞으로 저희 커뮤니티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몽고DB 도입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재원코자 합니다. 일단 개요입니다. 저희 몽고DB 유저그룹은 2013년도 7월에 개설돼 가지고요. 현재까지 어제 2600명이 넘어가셔서 지금 김기현님, 백수영님, 그리고 강동우님, 그리고 자리에 나와 계시는 김인범님 네 분의 운영자들이 아무런 리워드 없이 봉사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몽고DB를 사용하시는 중에 트러블 슈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DB의 현황, 리센트리 뉴스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또 온 오프라인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개발자 그리고 DBA들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활동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2014년도 데이터야 놀자 몽고DB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세션이 없었고, 2016년도에 KCD 네 번째 세션에서 몽고DB 모델링에 대한 세션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5회 때는 몽고DB 3.4 유피처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있었던 KCD 6회 세션에서는 챗봇에 적용된 몽고DB를 소개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몽고DB 포럼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신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이 조금 적극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문으로 된 몽고DB 매뉴얼이 싫다. 책을 직접 만드시고 계십니다. 리얼 몽고DB 올해 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커뮤니티 운영자인 김인범이 번역하신 몽고DB 액션 2 나와가지고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DB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미티어 코딩, 미티어 같은 경우는 몽고DB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Vue.js의 저자분도 모 아카데미에서 몽고DB를 가르치시면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요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이러한 활동을 가졌던 이제 커뮤니티 회원들이 4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몽고DB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고DB를 처음 도입했던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당연히 개발자의 큐리어시티, 궁금증이 있잖아요. 몽고DB라고 막 누가 쓰고 있는데 나도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서 일단 몽고DB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아까 이전 세션에 이렇게 얘기했던 다른 노예스크립트를 써보니까 이게 안 좋더라 싶어가지고 몽고DB를 선택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RDBS의 한계점들, 비싼 가격, 그리고 어려운 쿼리들, 그리고 DBA한테 이걸 고쳐달라고 하면 막 일주일 열흘 더 걸리죠. 어떤 프로젝트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짜증나가지고 몽고DB를 쓰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유연하지 못한 구조죠. 한번 구조적으로 갖춰지면 잘 바꾸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서 몽고DB를 쓰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다양한 OSS들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몽고DB를 섞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의아하실 분도 있는데 하드를 당연히 하이브나 스파크로
옮기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몽고디비로 옮기시는 분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R, 그다음에 스파크도 다시 같이 썼었고, 그 다음에 그 엘라스서치뿐만 아니라 몽고디비 자체도 로그를 게더링 하는데 많이 쓰셨고, 특히나 제가 많이 본 케이스는 SNS 크롤링 하는데 몽고디비를 가장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저도 좀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끼리도 설왕설래가 하는데요. 짧은 개발 주기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어서 몽고디비를 도입하셨다고들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몽고디비를 도입하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4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RDB보다 더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인 RDB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먼저 한번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RDB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OSS하고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들과 잘 어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베스트 프로젝트를 찾아서 프로덕션 레벨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취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웠던 점을 이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삽질하는 두 개발자들입니다. 거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삽질기입니다. 첫 번째 삽질 예제입니다. 사이트 A이고요. 먼저 그 실패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이트 실명하고 고객 정보는 절대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타겟은 PC하고 모바일을 그 스페시피케이션 하는, 분류하는 솔루션이었고요. 이 데이터가 한 테이블에, 오라클 한 테이블에 2억 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실패한 케이스를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델링이 한 테이블에 모두 집중돼 있어서 칼럼이 한 230개 정도? 그래서 이제 원디멘전 모델링 하느라고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 이하를 썼습니다. 한 4년 전의 프로젝트라서 컬렉션 레벨 락킹이 이제 많이 걸려서 피크 타임 때 세이브 딜레이가 5초, 한 건 저장하는데 5초씩 걸려서 몽고디비를 안 썼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라클하고 몽고디비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갔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하고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약 2,000여 개의 데이터 형제가 존재를 했고, 요거는 잘 됐어요. 고객도 만족을 했고 검수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한 달이가 지났는데 저희 엔지니어, 저희 엔지니어 아니고 그 커뮤니티 엔지니어가 그 샤드하고 리플리케이션은 제대로 구성을 못 하신 모양입니다. 일단 샤드하고 리플리케이션 구성을 다 했는데 병목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고, 이제 몽고디비 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항상 커뮤니티 표시하는 게 청크는 헬이거든요. 무브 청크도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실패한 케이스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분산이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하나의 서버에 쏠렸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VJS 아카데미 강사분한테 고객이 직접 배워가지고 직접 다시 샤딩을 구셨다는 그런 이제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웃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POC 레벨에서 이제 실패한 케이스인데, 도입을 주도하시는 팀장이 퇴사하셔가지고 카산드라를 선택하셨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IT의 특징이죠. 맨 윗분들이 이걸 쓸 거냐 알 것이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개발자들은 그냥 쓰라면 쓰지 보통 제어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POC 레벨에서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고, 이건 이제 저의 사례입니다. 한국 지사하고 총판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세경관에서 어디로 끊어야 돼요? 그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실패를 만 케이스 많았고, 좀 다른 사람이 말씀드리면 몽고디비요? 네, 몽고디비입니다. 그랬더니 몽고에서 DB 만드나요? 요즘
몽고도 자유화 돼가지고 개발자들이 많으시는 모양이나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뭐 개발자들이 말 타면서 개발하시나요? 그렇게 놀림도 좀 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일 없겠죠. 저희 신재동 부사장님 이하 몽고DB 코리아 직원들이 잘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 이제 개발 보안 이슈가 많이 나왔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커뮤니티에 쓰다 보니까 몽고DB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프로토 레벨에서 인증도 사용 안 하고 서비스 레벨로 그냥 DB를 올리세요. 내 서버는 뚫리지 않겠지. 뚫립니다. 암호화 안정화 해주시면 뚫려가지고 컬렉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돼서 랜섬웨어 아시죠? PC도 많이 걸려보신 분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 컬렉션 데이터들이 모두 암호화 돼가지고 맨 끝에 암호화된 한 칼럼에 딱 있습니다. 자기 비트코인 계좌 30 비트코인을 인증해 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복원 안 해준다 해가지고 데이터 랜섬웨어에 걸려서 실패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 저희 커뮤니티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에 실패했던 사례 사이트 A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뱅크솔러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개발자분들이 몽고DB에 대한 주니어 레벨 90% 노에스케일을 써보지 않으시고 그 90%가 몽고DB를 한 번도 써보신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DBA 지금 노에스케일 모델이라고 했죠? 오라클 모델로만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사이트 디벨롭먼트.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프로토타입 없이 그냥 사이트 가가지고 야 이거 개발해. 말도 안 되죠, 그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도 없었습니다. 국내에 몽고DB를 적용했던 사례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약사항이 또 웃긴 제약사항인데요. 3티어인 원박스, 웹, 와스, 오라클, 몽고DB 이 4개가 한 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중화해가지고 레드 클러스도 묶어놨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도메인은 탑 레가시 솔루션입니다. 40개의 그 솔루션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개발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였지만 그 다음에 UI들이 좀 많고 했는데 이 기간이면 프로토타입도 안 되는 기간이죠, 그렇죠? 그 몽고DB 도입할 때 이제 그 윗선이라든가 아니면 결정권 CIO 분들이라든가 CTO 분들이나 많이 계시겠죠, 그죠? 고객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제 이름 파세요. 분명히 요거 하나에 걸리실 거예요. 제 이름 파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고객이나 윗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몽고DB를 그 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했고, 아까 데이터 말씀드린 것처럼 좀 플랫한 데이터가 그냥 들어갔고요. 어레이 없이요. 그냥 제이슨 다큐멘트 하나 땅땅 때려놓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그 김준 성무님께서 몽고DB 컴파스 설명 들었었는데, 이때는 그 로우 몽고라고 그래가지고 몽고DB 클라이언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몽고DB 툴은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생으로 다 짜야 됐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개발자들이 맛이 가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ORM 그냥 써가지고 셀렉트 퀄이 날리면은 데이터가 내장으로 땅 들어왔는데 앞에 뭐 이걸 만들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거 명시적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개발자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집계들을 많이 내야 되는 프로젝트라서 그 맵 리듀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렵죠. 뭐 그 카운트를 세가지고 비율까지 계산한 다음에 고객한테 직접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개발자들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례들은 이제 극복했던 것도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사이트 A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라클 데이터는 좀 콜드 에어리어 쪽으로 테이블 파티션을 써가지고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핫 데이터, 최근 1년이라든가 2년 정해진 기간을 두고 핫 데이터들은 몽고DB에 칼럼 인덱스를 많이 두고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몽고DB는 2.6에서 3.0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컬렉션 락킹이 걸리는 엠맵을 쓰면 데이터가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와이어타드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런 딜레이는 없었고요. 2.6으로 3.0으로 갈 때는 데이터 덤프 쪽을 임포트 해가지고 좀 편하게 이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타이드 엔진의 서버에다가 SSD 사가지고 때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머리 레플리카 3샤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데이터 인서션에 딜레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당연히 잘못되면 리팩토링 해야죠. 그 몽고DB를 항상 내렸다 올리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처리를 안 하고 램을 컨피그를 도입해서 바꿨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배시쉘 등록해서 서버 내렸다 올라가도 몽고DB가 올라올 수 있게끔 처리 다 했었고요. 커뮤니티 에디션이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고DB 어드민 커맨드를 개발자들 레벨에 다 숙지하고 공유하고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그레게이션하고 맵 리듀스도 개발자들끼리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짜라 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하죠. 저희 커뮤니티에서 제일 화두되는 게 몽고DB 모델링인데요. 어레이 인베딩 해두고 그 다음에 조인을 위한 투웨이 레퍼런스를 도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레벨까지 극복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점을 나눴으니까 이제 성공했던 케이스도 이제 좀 보여드려야죠. 일단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성공적인 도입 사례로 그 포리사의 뷰저블 UI 데이터 분석 툴, 그 다음에 그 챗봇을 아까 KCD 2018년에 발표했던 그 연말자산 내 챗봇, 그 다음에 그 금융권의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했던 그 세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이때까지 봤던 사스 형태의 솔루션 중에서 국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포그리트사의 UX 어널리시스 뷰저블인데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 자체를 그 사용자가 어떻게 썼는지 분석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마우스가 어떤 객체에 오버가 됐는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빨간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클릭을 했던지 마우스가 올라갔다는 거,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UI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툴은 뷰저블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뷰저블 UX 히트맵 기능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제 유입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기별 접속 현황, 모바일이나 PC 그런 것들 다 구분해 볼 수 있고, 행동을 추적하는 피스트맵, 그래서 클릭이나 무브, 스크롤, 스트림 등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객들한테 중요한 퍼널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행동 흐름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능하고, 전체 신규 재방문 사용자의 이탈 현황들을 다 보고하고 개별 사용자의 탐색 현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실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듣고 놀랐습니다. 이게 한 커스터머, 한 사이트의 그 6개월 단위의 데이터인데요. 그 6개월 1일 1000만 건씩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18억 건이 데이터가 있고, 에버리지 업데이트 사이즈는 한 2KB 정도. 그 다음에 스토리지 사이즈는 그 싱글 노드가 한 1.3테라. 그 다음에 토탈 사이즈는 리플케이션 포함, 인덱스 포함해가지고 4.2테라고. 그 다음에 5개 인덱스를 있는데, 인덱스 키가 어마어마하죠. 450기가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뷰저블의 메인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도 그 뷰저블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트를 고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좀 길죠. 더 긴데 제가 좀 줄인 거예요.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어그리게이션 쓴 걸 보면 데이터의 칼럼에 불리언 트루 폴스 요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맵 리듀스 하거나 어그리게이션 할 때 필터링 되는 것보다, 여러 필터링보다는 그 불리언을 처리하셔가지고 키 칼럼을 보시면 불리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하실 때 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 뷰저블의 이제 속도를 좀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일주일간 데이터를 조회를 많이 하신대요. 한 4천만 건을 어그레이션 방금 전에 봤던 그 MQ를 돌리시는데 속도는 평균 2.2초 내로 나온답니다. 훌륭하죠? 오라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봇에 이제 저희가 몽고디비를 활용한 예입니다. 그 크게 쓴 건 없고요. TTL 인덱스 때문에 몽고디비를 쓴 케이스인데요. 그 국세 상담센터, 여러분 세금 다 내시죠? 연말 정산할 때마다 1월달 되면 그 제3의 월급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시게 될 텐데요. 그 연말 정산 서비스가 그 상담센터에서 이제 고객 콜이 많이 들어오면 그 상담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에 챗봇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아키텍처는 이런 형태고요. 그 마리아DB하고 이제 병행해서 쓰긴 했는데 지금 요것도 걷어낸 상태랍니다. 그 몽고DB를 메인스트림으로 써가지고 그 전체 챗봇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는 그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하시는지 해서 그 고객 입력한 메시지를 모두 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일별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 몽고디비 다큐멘트 16메가 제약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몽고디비를 썼던 이유 중에 큰 하나가 바로 그 타임 투 리브 옵션을 사용해 가지고 10분 후에 데이터가 사라지게 하는 걸 썼었는데요. 이걸 쓴 이유는 그 카카오톡 스마트 챗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API에서 그 사용자의 대화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사용자의 입력한 그 맥락 그 문자 메시지를 10분만 보관한답니다. 그래서 10분 이후에 그 이 사람이 더 이상 메시지 입력 안 하면 맨 처음 대화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맥락을 저희 보통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0분 동안 입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찾아서 지우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그 TTL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마지막 대화했던 컨텍스트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서 아주 잘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몽고 차트도 좀 설명드렸는데요. 그 챗봇을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일로 매일 어떤 사용자가 얼마큼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힘드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아파치 오픈소스인 제플린을 써가지고 매일매일 보고를 했고요. 몽고디비가 아주 어그리게이션이나 맵 뉴스 데이터를 잘 뽑아줘가지고 보고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는 그 몽고디비 그리드 FS를 비대면 서비스에 사용한 예입니다. 몽고디비 그리드 FS는 그 오라클의 비랍이라던가 다른 그 RDB의 그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그 파일 정보, 메타 정보를 가지고 그 바이너리 데이터를 쪼개는 게 바로 몽고디비 그리드 FS인데 그 고객사가 마침 비대면 서비스 도입하시는데 그 안타깝게도 그 CDN 서비스는 쓰지 못한다 라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CDN 없으면 큰 이미지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영상 통화 앱을 이용해 가지고 뭐 PC 노트북을 포함해서 그 영상 캡처본하고 신분증 서버를 이제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 신분증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일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화소가 높아가지고 이미지 하나에 뭐 몇십 메가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큰 거죠. CDN 없는 상태에서 요걸 실시간으로 업무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FS를 적용을 했고요. 요거는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몽고디비 자체가 이제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에 그 일반적인 RDB 메인 스트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구성을 했는데 AP 서버 뒤에 몽고디비 액티브 스탠바이를 구성을 하고 스토리지 연결해가지고 그리드 FS를 구성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행 사이트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시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서비스를 많이 쓰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커뮤니티가 나아갈 방향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커뮤니티가 몽고디비를 도입하시는 분들에게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몽고디비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건 아닌데 이제 구글링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몽고디비 NIC가 굉장히 오프라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몽고디비 NIC처럼 일단 정기적인 공식 커뮤니티 활동을 내년부터는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정기적인 미업하고 세미나도 하고 도입 기업 탐방도 드리고 뭐 저희가 뭐 밥도 얻어 먹으면서 몽고디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저희가 또 지원 언어별 좀 자바 위에 멘토링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슬랙은 지금 이미 열렸습니다. 몽고디비 슬랙 열어서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뭐 운영자분들 팸해 주시면 아마 인바이트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신재준 지사님이 몽고디비 한국어로 하셨는데 저희 커뮤니티 내에 몽고디비를 책까지 쓰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검수하거나 잘못된 부분 지적해 드리는데 많은 일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항상 그 몽고디비를 도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커뮤니티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일단 휴먼 리소스 직원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의 언어는 완전히 깨우친 개발자 좀 힘들죠. 하지만 뭐 자바나 파이썬, 고 같은 하나의 언어는 완전히 깨우친 개발자를 섭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NoSQL이라고 해가지고 DBA 분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몽고DB를 쓰시는 DBA를 찾으셨죠? RDB에서 경험이 많은 DBA 모델러가 충분히 몽고DB도 모델링 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데 시스템 엔지니어, 서버리스인데 왜 시스템 엔지니어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프로토타이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MSA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MSA를 조금만 하셨던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스템 엔지니어 꼭 쓰셔야 되고요. 몽고디비 유니버시티 조금 지금은 영문 서티가 많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몽고디비 유니버시티에서 좀 많은 훈련을 하시고 넘어오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기존은 페이스북처럼 오픈 컴퓨팅 프로젝트입니다. 벤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 IDC는 내가 하드웨어를 정해가지고 스펙을 정해서 넣는다는 기존인데요. 그만큼 이제 싸고 많은 수량의 서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온프레미스로 구축하실 거면 오픈 컴퓨팅 같이 좀 싼 서버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서버들, 몽고디비의 리플리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서버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시기 바라고. 요것도 되게 안 지켜져요. 뭐 백본 다 텐지 아니냐 그러시는데 텐지 있는 IDC는 많이 봤지만 고객사들 텐지 구성하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느리다고 하세요. 왜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느리냐. 텐지 백본 구성하시고, 이게 싫으시면 온프레미스보단 아틀라스 클라우드를 쓰시기를 제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던 클라우드라고 제가 감히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몽고디비 하이 어베일리비티, 스케일아웃,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 이제 LCD까지 지원하고 아틀라스, 그 다음에 존 샤딘까지 되는 몽고디비니까 클라우드 그 이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